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흘째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극한 폭우가 충청과 전남권에 이어 오늘은 경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합천과 산청에서 수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산청에선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오늘 밤엔 다시 수도권에 많은 비를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인명피해가 컸던 산청 지역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철진 기자, 지금도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남 산청군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내리마을 근처인데요. 이 일대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현재까지 산청에서 3명이 숨지고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3명으로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집중된 곳은 산청군 부리마을과 내리마을 2곳입니다. 오늘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토사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오전 10시 부리마을에선 토사가 마을 주택 2채를 덮치면서 집안에 있던 20대와 70대 부부를 덮쳤습니다. 또 인근 내리마을에서도 오후 3시 반쯤 산사태가 발생해 집안에 머물던 40대가 숨졌습니다. 모두 흘러내린 토사에 주택이 함께 휩쓸리면서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사태가 난 부리와 내리마을은 현재 흘러내린 토사에 도로까지 막히면서 진입이 차단된 상태. 이 밖에도 산청군 곳곳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정리에서도 폭우에 토사가 유출됐고 차황면과 신등면 등지에서도 산사태로 주민들이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으로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단성면과 신등면, 시천면 등에선 하천이 범람해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고립됐고 대전 통영고속도로는 비탈면 유실로 상행선 산청나들목과 단성나들목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산청군은 오후 1시 50분쯤 전 국민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수해를 이유로 모든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린 건 처음입니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부터 국가 소방동원령을 내린 가운데 소방력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경남 산청은 올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죠. 아직 산불 복구도 제대로 못한 상황인데 역대급 폭우로 산사태까지 벌어지는 극한의 재난을 맞았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와 침수가 잇따라 사상 초유의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현장에 간 저희 취재진도 고립된 상황인데요. 긴박한 현장 상황을 박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이 났던 경남 산청군 시천면. 물을 잔뜩 머금은 흙이 퍼붓는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구 3만 3천여 명의 산청군 마을 곳곳이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불어난 강물이 교량을 덮쳤고 마을 대부분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청 지역 곳곳이 막히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차량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취재진도 산청군 삼정면 산사태 현장을 취하다 갑작스러운 토사 유출로 고립됐고 이곳 시천면까지 이동했지만 4시간째 고립되어 있습니다. 밀려 내려온 흙더미가 마을을 두둥강 내듯 훑고 지나가며 주택과 담장을 집어삼킵니다. 마을을 다 썰었어.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남강의 지류인 진주 대곡천도 범람하면서 인근 도로와 주택 상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맙니다. 물이 넘치면서 범람하면서 저 논쪽하고 낮은 지대가 점점 잠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도로까지도 침수가 됐네요, 지금. 물이 차오는 거 보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높은 데 지금 와가지고 손님들도 식사하시다가 나고 있습니다. 잠기고 통제되고 오도 가도 못하던 주민들은 긴급 대피 명령에 따라 인근 초중고교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대곡천이 넘쳐가지고 모래 물이 다 담고 지금 주민들 대곡 초등학교로 대피시키고 여기 주민들 못 들어가게 하고 막고 있습니다. 이틀 전부터 오늘 오후까지 경남 산청에는 최대 760mm의 비가 내렸고 비 피해 신고는 경남 전역에서 260여 건에 달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산청과 인접한 합천은 폭우로 읍내 전체가 한꺼번에 침수되는 비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긴급히 탈출해야 했는데요. 도심 도로가 모두 물에 잠기고 주택과 차량도 침수가 잇따르면서 도시 기능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83mm의 극한 호우가 내린 경남 합천군. 하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일대가 거대한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학교는 반쯤 물에 잠겼고 주택과 도로 모두 침수됐습니다. 마을 주민은 옥상으로 간신히 대피했습니다. 운동장 잠기고 건물 1층도 어느 정도는 조금 잠겼다고 봐야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이 많고 트랙터 로더에 타고 동네 분들이 피난하셨다고 들었어요. 범람한 하천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고 주민이 키우던 개는 지붕 위로 대피했습니다. 강우라 괜찮아? 시골 마을을 덮친 물살에 살림살이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노부부가 급히 짐을 챙겨 대피합니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차량, 농작물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합천 읍내도 폭우로 불어난 물에 교량 공사 현장까지 침수됐습니다. 전통시장 부근도 물이 점점 들어차 오르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다급히 탈출합니다. 합천 대양면에선 토사가 마을 복판을 가로질러 내려 차량이 간신히 피해갑니다. 합천군은 오늘 정오쯤 합천읍 도심 전 구역이 침수돼 읍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합천 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남 인근의 울산 지역도 최대 2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울산 중심을 흐르는 태화강이 범람하면서 강물이 주변 지역을 덮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도심 곳곳이 침수됐고 일부 마을은 진입로가 모두 물에 잠겨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정인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태화강 둔치. 범람한 강물이 산책로와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레 불어난 강물에 둔치에 있던 차량의 운전자는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안전 요원이 와서 사람만 물은 자꾸 차니까 버리고 사람만 어땠고 요런 나가 여자들. 울산은 밤사이 시간당 50mm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전 5시 40분부터 태화강 유역 곳곳에 홍수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의 한 마을은 전체가 범람한 하천에 잠겼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마을길이 모두 잠겨 주민들은 수시간 동안 고립됐다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차는 순간이 거짓 말고 한 5분 내에 순식간에 잡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럼 밤새도 잠 못 자지 뭐. 하천이 범람해 침수됐던 마을 담벼락에는 침수 당시 제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에서도 한 아파트 단지가 바로 앞까지 침수됐습니다. 단지 옆 공터에 세워둔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겨 지붕만 간신히 보입니다. 물에 휩쓸려 중심을 잃고 물속에 처박힌 차도 보입니다. 저는 차 뺀 지 1년 몇 개월밖에 지금 안 됐는데 아침 지금 새벽부터 이러고 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지난 주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도 폭우로 2년 만에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수위가 계속 올라가더니 지금은 다 잠겼어요. 오전 9시쯤 울주군의 한 사찰에 산사태로 한 명이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병원으로 이송했고 산림청은 오후 1시 반 울산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MBC로 많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엔 긴박했던 현장 상황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사회팀 송서영 기자와 함께 제보 영상을 통해 피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피해가 컸던 경남 지역에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경남 산청에는 시간당 최대 98.5mm의 극한 호우가 내렸는데요. 제보 영상으로 피해 지역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경남 산청입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원래 도로였습니다. 한 남성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으로 가죠. 도로 가쪽에 울타리 뒤에는 2명이 대피해 있습니다. 이 2명은 차량이 빗물에 쓸려가면서 고립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가 구조에 나서고 나서야 간신히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산청군 신등면 주민이 산사태 직후에 찍어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토사와 돌더미가 마을을 덮친 모습입니다. 집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모습도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1시쯤 산청에 가장 강한 비가 내리던 때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비탈길을 따라서 토사와 돌이 급류처럼 휘몰아치고요. 도로 전체가 산에서 쏟아진 돌더미에 뒤덮인 모습입니다. 네, 앞서 합천 상황도 심각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합천에서도 제보 영상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시간당 최대 84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합천에도 내렸습니다. 합천 상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합천군 가회면입니다. 흙탕물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면서 삼거리 전체가 강처럼 변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걸 보고서야 여기가 인도였다는 걸 가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엔 합천의 한 주택인데요. 거리부터 마당까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각종 집기는 둥둥 떠다니고 있고 대문 안팎 경계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집 밖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쏟아져 내린 흙탕물이 마치 급류를 이루면서 흐르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엔 울산입니다.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인데요. 아파트 앞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10대가량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니까 그 심각한 피해 상황이 더 피부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경남 지역은 홍수 상황도 심각한 걸로 보이는데 홍수특보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하루 종일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특보 발령 지역은 오후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진주의 홍수경보가 또 산청과 합천, 함양, 하동, 울산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총 23곳의 홍수특보가 발령돼 있거든요. 산사태나 제방 붕괴, 시설물 침수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송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경남 지역에선 사상 초유의 대규모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상 주민이 최소 4만 명에 이르는데요. 문제는 폭우와 산사태로 도로가 끊겨서 대피를 하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주민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대피령이 내려진 곳은 어디이고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신재웅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자, 오전에 피해가 집중된 경남 지역입니다. 합천의 하천 4곳이 갑자기 범람했는데요. 오전 11시 48분을 기해서 합천 읍민 만여 명에 대해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맞닿아 있는 산청으로 비구름이 옮겨갔고요. 오후 1시 38분 산청 국민 3만 3천 명 모두를 대상으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저녁 6시 기준 11개 읍면 1,443명이 학교 체육관이나 마을 회관 등 44개 시설로 대피한 상황인데요. 남강댐 방류 등으로 진주 남강유역과 함양 쪽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문제는 산사태입니다. 지리산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사태 경보, 또 주변으로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경남 전 지역에 현재 도로와 교량 등 200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도 고립됐지만 산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등으로 길이 곳곳에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피하시지 못한 분들은 본인이 있는 위치와 위험 상황을 119나 주변에 알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일단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침수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이번 폭우의 특징은 전국을 돌면서 지역마다 집중적으로 물폭탄을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동 방향과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괴물호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오늘 밤 상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현승 기상캐스터, 오늘 밤에 폭우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 밤에는 다시 수도권 지방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호남과 경남 내륙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시간당 5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의 모습인데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도로에도 물이 많이 고여 있고요. 자동차도 비상등을 켜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산청에는 360mm가량 내렸고요. 합천에서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58mm가량 내렸습니다.
지금도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방 곳곳에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고 영남 내륙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 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에 최고 100mm 이상, 경남과 수도권, 충남 서해안에도 20에서 80mm가량 많은 비가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극한 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집과 차가 물에 잠기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대형 땅꺼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경산. 굵은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남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강변까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경북 고령에서는 인근 산에서 토사가 쏟아져 고속도로 위는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나흘에 걸쳐 이어진 집중호우는 전국에 걸쳐 피해를 양산했습니다. 그제부터 478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광주 동구의 한 도로에서는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9건의 싱크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산에서는 계속 내린 비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에서 3명, 충남 서산 2명, 당진 1명, 경기 오산에서 1명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사태에서 구조된 2명은 심정지 상태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2명 외에 경남 산청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생하는 등 실종자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7,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2,30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560곳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는 1,200여 건이 접수됐고 건물과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신고도 2,2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열차 운행은 경부선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일반 열차와 경전선 마산에서 광주역 일반 열차, 동대구에서 진주역 모든 열차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 호남선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KTX와 익산에서 목포역 일반 열차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대본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국은 오늘 오후 5시 김민재 중대본부장 주재로 호우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가용 인력과 자원 등을 총동원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에도 전국에 비 예보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실종자 2명을 찾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오늘도 1명이 추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수해가 휩쓸고 간 자리에 멀쩡한 물건을 찾기가 힘들고 특별 재난 지역 지정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거칠게 흐르는 흙탕물 한가운데선 남성이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남성이 도우려고 뛰어들지만 거센 물살에 휩쓸려 넘어집니다. 이들이 구출하려던 이는 70대 노인.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갈라져 버린 도로에 발이 끼어 오도 가도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업사 직원분들 한 7분이 나오셔가지고 구출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고 계속. 교각 상단까지 물이 찼다 빠진 광주천. 교량 기둥 아래 성인 허벅지 높이만큼의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6.25 전쟁 격전지인 옛 산동교는 지지대에 금이 가고 교량은 V자 형태로 휘었습니다. 폭우에 침수됐던 광주 북구의 한 마을은 길 여기저기 뻘을 뒤집어 쓴 세간살이들이 가득합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밀려든 물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합니다. 그 많은 물이 어디로 아주 우리 집만 한 것이 아니라 다 그래. 저 앞집은 더 그랬고 그거는 큰 방가에 들어가 버렸다. 이 난리가 못 날려. 오늘에서야 수도가 연결된 집은 겨우 복구를 시작합니다. 포배도 하고 장판도 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만났지. 침수에 지붕이 들리고 기울어진 집들. 마을 주민들은 인근 신안교 정비 작업 탓에 마을이 빗물이 빠지는 길이 돼버렸다고 지적합니다.
거리에서 물이 막히니까 여기 물이 차니까 수로로 대붙다 이 말이에요. 수로 대가지고 물의 높이가 여기까지 차붙다 이 말이에요. 지난 17일 실종된 2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된 비에 오늘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은 광주 전남 지역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충남 지역은 그야말로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2년 연속 물난리를 겪게 된 주민과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인데요.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오늘 밤에도 비가 예보돼 있어 걱정입니다. 윤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간당 70mm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당진의 한 전통시장. 빗물이 시장 안으로 밀려들더니 30분 만에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오릅니다. 어느 상점에서 나왔는지 모를 상품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수해 이틀 뒤 상인들은 흙탕물에 잠겼던 장사 도구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물기가 마를 틈도 없이 밤사이 수십 밀리미터의 비가 또 내린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겪은 물난리. 수산물을 보관하던 냉장고 등 전자제품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한 2,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수도가이니 냉동고니 물건이니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그래 지금 이거 해년마다 이거는 진짜 할 짓이 아니야 이거는. 흙탕물에 잠겼던 마을은 집안 곳곳이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못 쓰게 된 가구를 다 빼낸 집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란하죠. 누가 이럴 줄 알았슈? 말도 못해요 지금. 우리 저 집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아이들 90명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유치원도 흙투성이로 변했습니다. 동화책 수백 권이 온통 젖었고 유치원 복도에는 폐자재를 담은 포대들만 가득합니다. 유치원은 전기가 끊긴 데다 아이들이 앉던 의자와 책상까지 진흙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짧은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한 2, 3개월 정도 최소한. 나흘 동안 600mm 가까운 비가 내린 서산에서도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겨우 복구에 나섰습니다. 폭우로 무너지거나 유실된 도로엔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상흔이 여전한 충청권에는 오늘 밤에도 최대 80mm의 비가 예보돼 복구를 시작한 수재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밤사이 비 예보를 꼭 확인하시고 미리 대피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검 수사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재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각종 법기술을 동원하며 계속 조사를 거부하자 신속하게 기소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루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구속한 지 9일 만입니다.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을 다 쓰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되자 오늘 곧바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건강 문제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진짜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에서도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구인 불응, 내란 사건 재판 불출석, 구속 적부심 청구와 같은 일련의 대응을 봤을 때 조사 거부 사태가 계속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계엄 전에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해 헌법상 마련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봤습니다. 또 사후에 서명한 계엄 선포문을 만든 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계속해서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는 외환 의혹은 이번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특검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늘도 계엄 전 국무회의 과정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 아들의 청탁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통로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차 주포였던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특검은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 사건에서 로비꾼으로도 자주 등장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재작년 이 전 대표가 대화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공교롭게 이틀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를 만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가 형성되며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무렵 이종호 전 대표가 조성옥 삼부토건 전 회장의 아들 조모 씨의 이감 저지 로비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조 씨는 라임 사태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주가 조작범인데 2심 선고 전 이 전 대표가 조 씨의 이감을 막아주려 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2심이 끝나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4, 5개월 동안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특검은 실제로도 이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조 씨를 모레 서울 남부구치소로 데려온 뒤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성옥 전 회장에게도 아들의 이감 저지 로비 의혹에 대해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감 문제뿐 아니라 조 씨 측이 이 전 대표를 통해 김 여사 측의 사면 로비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삼부토건과 이 전 대표,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득표율 25%포인트 차이로 박찬대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충청권 합동연설회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 후보 득표율이 62.77%, 박 후보 득표율은 37.23%를 기록해 이른바 당심에서 정 후보의 우세가 확인됐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되는데 일반 국민과 대의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2일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발표됩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프랑크 신임 감독이 부임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주장 손흥민의 거취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임 한 달 만에 열린 기자회견.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Have you had conversations with them yet about their future? My expectation is that all the players are here. They're training well. That's what I'm focusing on, and they again very impressed by them. 프랑크 감독의 원론적인 답변에 손흥민의 입지를 판단하기 위한 변형된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Just on Son, have you decided who your captain will be yet? Will he still be captain? Good question. I haven't decided anything on that. I think I have a long list of bullet points I need to get through, so I take him in the right order. 프랑크 감독은 손흥민의 이적이 자신의 뜻으로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If a player has been long at one club, then it will always be a decision for the club to take, of course. It probably will be a question I'll get the next following week, so I'll practice my answers. But right now he's here. 기자회견 이후 현지 언론은 프랑크 감독이 손흥민과의 작별을 암시했다며 사우디와 미국 등 이적설에 무게를 실었고 이적 시점은 다음 달 국내 친선전 이후가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밤 3부 리그 레딩을 상대로 한 친선 경기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한화가 대체 외국인 선수였던 리베라토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듯 리베라토 선수 활발한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지난달 플로리오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화가 6주 단기 계약으로 영입한 리베라토. 어제까지 16경기에서 타율 3할 7푼 9리에 13타점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계약 만료 6일을 앞둔 오늘 한화는 리베라토와 정식 계약을 맺고 플로리얼과 결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은 시즌 동안 $20만 5천 연봉을 받게 된 리베라토는 오늘도 1회 팀의 첫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곧바로 최은성의 적시타에 홈을 밟아 팀의 선취점을 안겼고요.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중전 안타를 때린 뒤 이번에도 또다시 최은성의 안타에 득점에 성공하는 등 한화 타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일본 오픈 결승에 올랐습니다. 내일 시즌 6번째 우승도 응원하겠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종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호남과 경남지방 곳곳에서 세차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주 등지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남부지방의 빗줄기가 조금씩이나마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산청에는 360mm가량 쏟아졌고요. 합천에서는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258mm가량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차츰 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호남과 경남 내륙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사이는 수도권에서 빗줄기가 다시 강해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호남 지방에 최고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경남과 수도권, 충남 서해안에도 20에서 80mm가량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남부를 시작으로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1도,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10도가량씩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